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향후 새로운 컨텐츠로 하려고 해외여행지 어떤 단점만 말하는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뭐 장점이야, 여행 갈 이유야, 뭐 목적 관광지 등 얼마든지 요즘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에 반해서 단점인 부분은 오히려 찾아보지 않는 경향이 커서 크게 나라별로 단점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7월에 난카이 트러프 대지진 관련으로 여행시 조심하라고 만들려던 내용이 요즘 성수기라 너무 바쁜 나머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조금 수정 후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네요. 지금부터 일본 여행 단점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일본은 어디를 가지든 한국 사람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안 볼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할 텐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당신이 가야 할 관광지, 그리고 가야 할 식당, 그리고 가야 할 관광 포인트 등이 이미 한국인으로 넘쳐 흐르기 때문에 어딜 가나 무한 웨이팅입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심한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오사카 도톤보리 같은데 식당 잘못 들어가시면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한 식당 웨이팅 한 1시간 40분, 음식 나오는데 1시간, 그곳 빠져나오는데 1시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웃긴 게, 일본 전국에 지금 한국인이 진짜 많은데 관광지를 방문하시고 한국인 관광객이 많다고 싫어하는 소리가 좀 다니다 보면 들리죠. 근데 이제 한국인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서로 좀 마주치는 거 싫어하는 게 웃기는 거죠. 현지 사는 가이드분도 어찌되었든 간에 한국인 관광객 오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합니다. 요즘 예전보다 시대가 바뀌어서 SNS를 보고 관광을 하시다 보니 좀 더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지 가서 저렇게 사람에 치이는 걸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뭐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외국인 혐오의 확산입니다. 일본도 차별이 있기는 하지만 유럽에 비할 바는 아니며 정말 소수의 일부 상인들이 하는 편입니다. 쓰시마 섬도 사실 한국 사람만 여행을 가다 보니 말을 미친듯이 안 듣는 한국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와 외국인의 비매너로 인한 피해 경험담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외국인 혐오가 좀 확산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에게 상품 면세 및 할인 혜택을 주고 외국인 전용 철도 할인권을 판매하는 등 이런 식으로 약간 내수 고객을 역차별하는 부분도 일본인들의 약간 상대적 박탈감 및 역차별 감정을 부추기면서 과거보다 조금 외국인 혐오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유럽도 일본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대한 박탈감도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미국인들이 유럽 와서 유럽 왜 이렇게 싸고 좋냐고 막 돈을 막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관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한국인들이 엔저로 일본 되게 싸네 하면서 무더기로 막 질서도 안 지키고 관광을 한다면 당연히 뭐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서 뭐 만약에 스리랑카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져서 스리랑카 관광객들이 뭐 한국 엄청 싸면서 막 원화 막 뿌리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막 함부로 하고 관광지 가서 막 낙서하고 훼손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싫어하겠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뭐가 되었던 작은 생활 공간입니다. 아마 대만과 일본이 좀 이런 형태의 여행이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일본에서 특급 호텔이 아니면 다 객실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무래도 좀 비싼 땅값 때문에 평균적인 일본인 신체 비율을 고려해서 그 호텔이 지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경우는 사실 상관이 없죠. 근데 약간 키나 덩치가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캡슐 호텔은 어떤 그런 문제점에 정점을 찍는 곳 중 하나죠. 물론 이러한 부분이 좀 그렇다면 특급 호텔을 예약을 하면 됩니다. 특급 호텔은 글로벌 규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지 호텔들과는 좀 다르나 아무래도 가격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좀 비효율이겠죠. 네 번째, 비싼 교통비와 비싼 택시비입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 물가는 한국과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여행 경비를 크게 올리는 주범이 있는데, 이는 바로 교통비거든요. 각기 적용이 안 되는 지하철과 그다음에 미친듯이 적토마처럼 빨리 뛰는 택시비는 물가를 올리는 주범인데, 기본 요금이 한 8,000원 정도이고 동일한 거리를 갔다고 가정하에 한국에서 3만원에 갔다고 하면 일본은 한 대략 55,000원 정도 나옵니다. 뭐 한국 요금처럼 가다가 좀 일정 키로수가 지나면 요금이 오르는 구조고, 애초에 택시비가 비싸서 그런지 생각보다 관광지 치고는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좀 덜한 편이긴 합니다. 네 번째, 미친 듯한 체력 피로입니다. 물론 이건 본인이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과 다르게 가게들이 일단 일찍 문을 닫습니다. 뭐 관광지나 외곽은 5시부터 슬슬 문을 닫는 준비를 하고요. 도쿄 중심부가 아니고 약간 떨어져만 있어도 한 9시면 일반적인 술집이나 뭐 가게들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여행에서의 시간이 정말 촉박하고 쫓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렌트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여행의 일본 스타일이 그 지하철로 이동을 하고 나머지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실 텐데, 가게들이 워낙 일찍 문을 닫다 보니까 뭔가 카페에서 느긋하게 앉아서 쉬기에도 시간이 아까운 느낌이 들거든요. 일정상에 조금 많이 촉박해지는 거죠, 빨리 닫다 보니.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게 많은데, 처음이시면 아무래도 좀 고생을 하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만만해 보였던 일본 날씨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의 휴가가 7월에서 8월 이쯤이다 보니 저 기간에 일본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날씨는 여러분 한국에서의 더위는 정말 애들 장난이고요. 여기 더위는 뭐랄까 한 대구의 10배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이나 외국인 분들도 표현을 본인들 나라보다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본이 훨씬
훨씬 덥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굳이 하자면 뭔가 같은 온도여도 막 구석구석 온몸에 성냥을 불 붙여서 더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더위가 붙는 느낌. 그러니까 20대 때 정말 한창 체력이 좋을 때 낮에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아무것도 못한 기억이 납니다. 특히 도쿄는 말로 표현할 그게 없는데 사실 뭐 도쿄뿐만 아니고 일본 전체가 해당 기간에 미친듯이 덥습니다. 되게 유명한 짤이 있는데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유명한 짤 그게 일본입니다. 뭐 가재가 물에서 아예 익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본이거든요. 6번째 지진, 태풍, 쓰나미, 화산 폭발 온갖 자연재해입니다. 초보들이 예약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저희처럼 태풍도 많이 지나가고 거기에 지진이 좀 덤으로 있고 정치적으로 또 우리와 엮여 있다 보니 변수가 너무 많아 쉽지만은 않은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여행 경험이 간혹 많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거는 다 여행업체가 무료로 취소 수수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진이든 화산이든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으면 무조건 취소 수수료는 나옵니다. 해당 목적지 상황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태풍이나 이런 걸로 비행기가 출발을 아예 못하는 경우에는 목적지로 갈 수조차 없기 때문에 보통 웨이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아시겠지만 여행사가 취소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거의 90% 확률로 항공사와 호텔이 취소를 안 해줍니다. 물론 걔들은 여행사 핑계를 대면서 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일본을 가는 시점에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 후라면 이제는 괜찮겠지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교통이 마비되고 전화는 전부 먹통이 되고 그 이후로 뭐 식수 부족이라든지 각종 뭐 생존과 관련된 문제들이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보통 집을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진 생존 키트 등을 약간 선물로 줄 정도로 일본이 어떤 지진에 관해 정말 빠삭한 나라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직장인일 때 회사가 일본을 하나토만큼 좀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 때 현재 직원이 모두 통신장애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도 카톡만 그게 유일하게 돼가지고 카카오가 뭔가 그 주식으로도 대박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보통 대지진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여진이 발생을 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지하철이 그러면 운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부분 그런 큰 지진이 한번 나면 사재기가 빈번합니다. 뭐 물은 하루에 한 통만 팔고 편의점에 먹을 것도 거의 동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정말 힘들게 했던 걸로 그 당시 기억이 나요. 진짜 전체 비상이었던 걸로. 그리고 이때도 한국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지진 때문에 가스를 끊어서 대부분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한국 식당들만 바로 발빠르게 번호로 장사해가지고 그 당시 아마 삼겹살집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 했다는 기억이 나네요. 꼭 일본 여행 시에는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나 어떤 변경 시 최대한 자유롭고 수수료가 적은 항공권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내가 가는 지역의 대피소는 어디인지 지진이 나거나 해일, 화산, 폭발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한번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여행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